이번에는 3D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3D의 기초 설명을 하기 위해서 화면에 보시면 좌표 축들 그림이 보입니다. 학교에서 한 번씩은 다 봤던 도형입니다. 까만색이 X축, 녹색 줄이 Y축, 그리고 빨간 줄이 Z축입니다.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쪽이 이쪽 방향으로 갈수록 플러스축이 됩니다. 마이너스는 반대쪽이죠. 그리고 이 그림을 빼딱하게 그린 이유는 정면으로 그리면 이 빨간 Z축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선 이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거죠. X축, Y축. 정중앙에 사진을 하나 갖다 놓았습니다. 먼저 이 사진을 보시면 와이드, 가로가 360, 하이트, 높이가 450, 뎁스, 깊이가 36입니다. 물론 3D 소스 앞으로 바꾸기 전에는 이게 안 나타나죠. 3D 소스를 바꾸면서 이게 생기는 것입니다. 회전축이 생기는 거죠. 로테이션. 그리고 3D는 베가스에서 3D는 포지션, 오리엔테이션, 로테이션입니다. 주로 로테이션을 가지고 작업하는데요. 이게 주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 전에 포지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포지션이라는 것은 위치를 나타냅니다. 즉, 이 사진을 불러왔다면 이 사진에 대한 위치를 나타냅니다. X, Y, Z가 있는데 이 X, Y, Z는 각각 가로죠. X축, 세로, Y축, Z는 깊이, 뎁스. 요거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은 이거는 이 사진이 갖고 있는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거는 방향을 나타냅니다. 움직임이죠. 그래서 Z축을 움직이면 숫자가 플러스로 가면 이쪽 X에 이쪽이 플러스 쪽이죠. 이쪽이 플러스 쪽이죠. 이렇게 움직입니다. 반대는 마이너스로 가면 이쪽으로 움직이죠. Y축도 마찬가지입니다. Y축도 마이너스로 움직이면 밑으로 움직입니다. 자, Z축을 보겠습니다. 이 Z축은 정면에 있습니다. 정면에 있는데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삐딱하게 그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정면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이게 Z축입니다. 여기 X축, Y축, Z축. Z축도 이 앞으로 나올수록 플러스가 됩니다. 뒤로 갈수록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X, Y축, Z축이 만나면 정중앙에 사진이 딱 붙어 있고 중심점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 Z축을 증가시켜 보겠습니다. 사진이 있죠? 이렇게 두고 Z축을 숫자를 양의 방향으로 갑니다. 사진은 뒤로 갑니다. 이것은 화면으로 3D로 나타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기는 건데요. 만약에 사람이 여기 정중앙에 서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뒷걸음질 치면서 시선이 뒤로 간다면, 이쪽으로 플러스 방향으로 간다면 사진은 가만히 있어도 작아 보이겠죠. 사람이 시선이 계속 뒤로 가기가 표현이 힘들기 때문에 사진을 뒤로 보내서 작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진 크기 자체가 450에 360이라는 이 숫자가 변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작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방향으로 가게 되면 사람이 뒷걸음질 치면서 본다고 한다면 사진은 작게 보일 것이므로 사진은 저 뒤로 물러나죠. 물론 반대도 있죠. 이런 식으로 사람 시선은 고정대가 있는데, 즉 사람이 자꾸 이 마나스 축으로 앞으로 전진하면서 가면서 본다면 사진은 통과해서 사람이 지나갔다고 보면 사진은 앞에 와가 있겠죠. 굉장히 크게 보이겠죠. Z축을 바라보는 것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포지션은 주로 Z축을 말고는 2D상을 정보를 나타내고 3D 소스 알파를 바뀌면서 Z가 생긴다 하는 것은 앞뒤로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이드, 하이트, 가로, 세로는 알겠는데 뎁스가 있습니다. 이게 36, 이건 기본값입니다. 이 36이 뜻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2D로 있다가 3D가 되면 박스 모양이 됩니다. 박스 모양. 이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죠. 자, 지금 박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요 지금 보이는 면, 요 면이 사진입니다. 근데 3D가 되게 되면 요 뒤에 공간이 생기면서 하나의 박스 형태로 자리 잡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36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가로 세로는 사진 2D상의 사진이나 정면에 바라 보이는 요 가로 세로나 같은데 3D 소스 알파가 되면서 Z가 생긴다 하기 36원. 그러면서 사진은 정중앙에 있으면서 여기서 여기까지 18이죠. 여기서 18. 그래서 여기까지 18. 18과 18 사이에 사진이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8과 18을 합치면 36이 됩니다. 납작한 사각형 박스 중간에 사진이 있고 사진 앞과 뒤에 각각 18씩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 이게 사진이 3D로 되어 있습니다. 3D로 되어 있다면 되어 있다면 36입니다. 사진 앞에 18, 사진 뒤로 18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투명한 사각형이 있다고, 그 안에 사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뎁스입니다. 깊이 36 기본값입니다. 물론 변화시켜도 됩니다. 자, 그리고 중심점이 이제 있는데요. 처음에 생성을 하다 보면은 사진이 X축으로 이동한다는 하는 것은 사진이 옮긴 데서 중심점이 이동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령 X방향으로 180만큼 같습니다. 이 사진의 총 길이가 360이죠. 360까지 간 게 아니고 사진의 반텀은 180이죠. 여기 있던 중심이 여기까지 180만큼 갔기 때문에
사진이 이렇게 간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360만큼 간 것이 아니라 180, 중심점이 180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진은 2D 소스에서 3D 소스를 바꾸게 되면 항상 중심점, 초기점은 중앙입니다. 정중앙입니다. 자, 오리엔테이션은 그렇게 보는데요. 오리엔테이션은 나타낸 뜻이 예행이죠. 연습, 준비 단계. 회사 기업체 면접 보고 나서 이제 모아서 오리엔테이션 연습도 하고 그러죠. 이 오리엔테이션 말 그대로 예행 연습인데 이 XYZ는 또 이거와 다르게 이거는 요 기능하고 같습니다. 근데 요 XYZ와 요 XYZ 기능은 같은데 굉장히 약합니다. 한정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리엔테이션은 제일 처음에 시작하거나 제일 마지막에 시작하거나 복습할 때, 연습할 때, 아니면 딱 한 번으로 끝낼 때, 움직임이 한 번으로 끝날 때 아주 짧은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3D에 회전해 가는 것은 주 작업은 로테이션입니다. 이거죠. 그리고 오리엔테이션과 로테이션 또 차이점은 이거는 항상 중심점이 중앙입니다. 고정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로테이션은 X 오프셋, Y, Z 이 중심점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옮겨 다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큰 차이를 보입니다. 물론 또 다른 차이도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사진이 아까 화면에서 봤던 것과 같이 사진 중심점이 여기 있습니다. 단순히 요 X, Y, Z를 움직인다면 축 따라 움직입니다. 항상 중앙에 있기 때문에 이 중앙에 있다 하는 거는 여기 있죠. 퍼스펙티브, 이게 투명도죠. 투명도를 보시게 되면 이 사진이고 X 위로 Y 중앙이죠.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파랗게 변하는 이 점이 잡고 끌면 됩니다. 그럼 중심점이 움직이게 되는데요. 중심점 중앙에 있을 적에는 X축을 돌려도 이렇게 돌겠죠. 화면을 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죠. 또 이 회전하는 그 모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회전을 할 때 각축에 원통을 끼워 넣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2D상의 각축에 원통을 이렇게 그림처럼 끼워 넣고 원통을 돌리면 그 원통 돌아가는 방향이 바로 그 사진이 그런 게 돌아가는 방향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회전은 각축의 중심점에 따라서 회전하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X축이죠. X축에 원통을 이렇게 끼워 넣었다고 보고 원통을 돌리면 이렇게 돌겠죠. Y축에 원통을 끼웠다면 원통을 돌리면 이렇게 돌겠고 Z축은 정면에서 보이지 않는 약간 비스듬하게 그렸습니다. Z축에 원통을 그렸다면 이렇게 돌겠죠. 자, 보시겠습니다. Z축 끼웠으니까 이게 X축이죠. X축이 끼웠으니까 이 사진이 이렇게 돌겠죠. 앞으로 이렇게 인사하듯이 이렇게 돌겠죠. 당연히 이 앞에 나와 있는 Z축이 플러스 방향입니다. 플러스 방향이니까 사진은 앞으로 인사하듯이 1 방향으로 돕니다. 이런 식이죠. Y축을 돌려보겠습니다. Y축은 이렇게 되어있죠. 사진이 원통이라고 생각하면 돌리면은 이렇게 돌겠죠.
제자리에서. 그리고 X축이 플러스가 이쪽이니까 그리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겠죠. 플러스 쪽으로 간다면 이렇게 돌겠죠. 당연히 또 마이너스가 간다면 이렇게 돌겠죠. Z축입니다. Z축은 아까 앞에 나와 있죠. 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림이죠. 네. 여기서 Z축에서 돌린다면 어떻게 돌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팔랑개비처럼 이렇게 돌겠죠. 네. 그리고 X축이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돕니다. 시계 방향이죠. 네. 마이너스는 반대쪽입니다. 자, 이렇게 회전을 해보았는데요. 오리엔테이션의 가장 큰 특징은 마이너스 360도에서 플러스 360도까지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두 바퀴인가요? 마이너스 360도에서 0도, 다시 0도에서 360도 이렇게 두 바퀴죠. 전체적으로 보면. 그리고 360도 전화하면은 0이 되어버리죠.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로테이션은 오리엔테이션에 비해서 5배를 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총 두 바퀴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면 이거는 10바퀴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10바퀴를 돌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로 5바퀴, 플러스로 5바퀴, 총 10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도는 거는 좋은데 중심점이 문제죠. 3D는 중심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아주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한 장을 갖고 이런 영상을 만든다면 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만, 만약 이 사진이 수십 장을 넘어간다면 중심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영상물 자체가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중심점은 크게 중앙, 그리고 밑에, 그리고 옆에, 여기 사진에는 없지만 허공에 있습니다. 총 4군데 상에 있을 수 있습니다. 중심이 중앙에 있을 수 있고, 중심점이 바닥 쪽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나 똑같습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원리는 같으니까. 이제 이쪽이 있을 수도 있고. 이 세 가지와 나머지 허공입니다. 허공이죠. 중심이 있을 때는 아까 돌려보았습니다. X, Y, Z. 돌려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중심 밑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중심점은 이동이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숫자로 넣어도 되지만, 이 변할지게 파란색으로 변하면 밑에 끌고 내립니다. 자, 맞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중심점이 바닥 쪽에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한지 아닌지는 잘 모릅니다. 사진이 작아서 말입니다. 물론 키워서 정확하게 끌어당기면 됩니다만, 그보다는 이 숫자 변화죠. 직접 넣는 게 빠르죠. 그럼 가장 밑바닥에 정중앙은 얼마일까요? 이렇게 본다면 이 길이를 보시면 됩니다. 세로가 450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450, 여기서 여기까지 450이죠. 그러면은 정중앙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려면은 그렇지 250이죠. 225죠. 참 225. 근데 이게 Y축이죠. Y축. Y축을 따라서 정중앙에 225만큼 내려옵니다. 그럼 뭐죠? Y 오프셋에 마이너스 220. 정확하게 대선이 밀렸습니다. 자, 중심점이 여기 있기 때문에 X를 돌려보면 플러스 방향이면은 인사듯이 얘한테 앞으로 넘어온다 그랬죠.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옵니까?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네, 여기가 꽉 잡힌 것 같습니다. 뭔가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잡고 있죠. 네, 이게 중심점입니다. 회전을 할 때, 그래서 이 중심점을, 네, 중심점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중심점이 Y축에 있으니까, Y축이 여기 있으니까, 네, X축을 돌리면 이렇게 되지만, 여기 있는데 Y축을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아무 변화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축이, 중심점이 Y축 위에 있는데, Y축으로 맨 그대로 돌리면,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대로죠. 중심이 X축에 있는데, X축으로 돌리면 아무 변화 없습니다. 영향 받는 거는 그 외의 것입니다. 즉, Y축에 중심점이 있다면, 영향을 받는 거는 나머지 다른 X축과 Z축을 회전할 때 영향을 받습니다. 변화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밑에 있는 거 알아보았고요. 이제 옆에 있는 걸 알아보겠습니다. 또 잡고, 잡고 이거 옮기시면, 네, 같네요. 얼마나 간지는 모릅니다. 정확하게 같네요. 가로가 360입니다. 여기서까지. 마침 손으로 옮겼는데, 네, X 180이 정확하게 밀렸네요. 자, 돌려보겠습니다. X 오프셋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X축을 돌려봤자 아무 변화가 없죠. 네, 변화가 없습니다. Y가 Z죠. 자, Y를 돌려보겠습니다. 뭔가 묶이가 있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Z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묶였습니다. Z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정면에서 이렇게 팔랑개비처럼 된다 그랬죠? 네, 아까 네, 여기서 이렇게 돌려보았죠? 돌려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여기가 묶기가 있네요. 네. 이렇게 중심점이 중앙이냐, 밑에 있느냐, 옆에 있느냐에 따라서 회전하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또 다른 차이점도 있습니다. 이 오리엔테이션은 무조건 중앙이라고 했습니다. 즉, 그 말은 뭐냐면은 Z 없이 중심점을 180에 여기 갖다 놓았다고 해가지고 이 Y축을 돌리면 이렇게 돌아가는데 잡혀가지고 이 오리엔테이션을 돌리게 되면은 상관없습니다. 네, 정중앙에서 돌죠. 네, 정중앙에서 돌립니다. 정중앙에서 돕니다. 그래서 이 오리엔테이션은 가령 예를 들어서 왜 짧은 구간이나 가장 끝에 쓴다거나 제일 먼저 쓴다거나 연습이나 복습 구간에 쓴가 하면 이걸 어떤 영상물을 만들 때 이게 한두 장이 아니죠. 사진이 2장이 될 수도 있고 수십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걸 모션을 주고 움직임을 주는데 이 중심점이 이렇게 전화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이게 편하다고 먼저 중앙에 한 바퀴를 돈다고 30도를 턴 상태에서 다시 이걸 움직이고 다시 이렇게 하면 이게 Y는 0이라고 시작해가지고 30도를 줬는데 여기서 이어 붙여서 30도로 갑니다.
그러면 이 사진은 총 60도가 돌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와 이거는 연계되어서 돌아가기 때문에 혹시나 이걸 움직여 놓고 이게 0이 되었다고, 이제 각도를 60도로 줄였고 60을 쳐놓으면은 실제로 돌아간 거가 이건 90도로 돌아가 있죠. 예. 그때부터 이제 영상물이 자기가 의도하지 않는 방향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한 장이면 이래 돌리면 저래 돌리면 똑같은데 수십 장이 되면 수십 장 모두를 중심점을 기억하는 데 작업하기가 참 힘들어지겠죠. 네. 그래서 이 오리엔테이션은 가장 마지막에 이걸 돌리고 나서 다시 이걸 돌릴 일이 없을 때 그때 이제 한번 써주면 좋습니다. 네, 그때는 잘 쓰이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또 오리엔테이션을 로테이트 차이점은 뭐냐면은 이건 중앙인데 이거는 이제 여기 잡히가 있습니다. 자, Y축을 돌리면 그대로 연계되어서 돈다고 그랬죠. 예, 지금 이게 55도만큼 돌아갔네요. 이 사진이. 예, 30도를 더 해야 되니까, 그죠? 네,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죠. 이 180도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이제 Z축은 뭐냐 하면은 이런 상태에서 이 Y를 돌리게 되면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네, 뭔가 좀 이상하죠? 네, 이상합니다. 중앙에 커다란 타원은 이렇게 좀 원이 있는 듯 하면서 이 사진이 그다랗게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 사진 자체는 180이라는 중심점이 있는데 이게 오리엔테이션 30도로 움직이는 바람에 중심점이 허공이 생기게 된 거죠. 허공이 생기게. 그래서 중심점도 이동시켜줘야 됩니다. 어떻게? 네, Z 코스도, 이 Z 오프셋도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여기서까지 길이가 180인데 30도 각도가 30도만큼 틀어져 있다 그래가지고 틀어진 만큼 허공의 중심점이 얼마나 이동했는지는 원에 대한 이 원주를 가나요? 예, 하여튼 이렇게 제가 생각할 적에는 뭔가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공의 중심점을 잡기가 참 힘들죠. 눈에 보이는 XY축이라면 XYZ축이라면 쉬운데 이 허공에 있다면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전문적으로 할 건 없지만 대충 보면 이것도 옮겨준다 보면 Z축으로 대충 가겠네요. 180이 30도만큼 틀어졌다면 뒤로 얼마만큼 갔을까요? 네. 그러면 360 안 잡아볼까요? 더 가나요? 이 정도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줘놓고 돌려보겠습니다. 더 크게 도네요. 그렇죠? 네, 더 크게 도는 것 같습니다. 이 중심점 여기 있죠? 네. 10으로 해놓고 네, 좀 잡히가 도는 것 같나요? 이거는 이 90이라는 숫자는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정확한 건 아닙니다. 네, 90이네요. 플러스 90이네요. 네.
앞으로 나와야 되니까 뒷걸음질 쳐서 나와서 되게 작아져야 되니까 예, 플러스 90으로 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90입니다. Z는 항상 XY 축과 예, 부호가 반대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이 중심점도 허공에 있을 적에는 X 좌표와 Z 좌표를 더해서 이렇게 갑니다. 만약 이 중심점이 여기서 또 Y축 아래로 내려간다면 예, 이 정도 잡힌다면 이 Y 오브셋도 값을 변화시켜줘야 됩니다. 그럼 이게 밑으로 내려온다. 보이나요? 예, Y 오브셋까지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항상 머릿속에 잘 그려내시면 됩니다. 저는 네, 많이 그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포지션, 오리엔테이션, 로테이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간단하게 정육면체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죠. 예, 이거 하나 간단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알고 시작하면은 금방 합니다. 5분 걸립니다. 자, 이제 정육면체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앞서 배운 중심점 이동에 관한 걸 참고 삼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 어려운 건 아닙니다. 사진이나 기타 이런 걸 각자 준비하셔서 만들어 보시고요. 일단은 이 솔리드 컬러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정육면체니까 면이 6개 들어갑니다. 노란색입니다. 그리고 전체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빈 트랙이 하나 있으면 좋습니다. 이건 없어도 됩니다. 그런 다음 두 개 같이 그룹을 묶어주고 전부 다 3D 소스를 걸어 바꿔줍니다. 그런 다음 이 노란색의 크기를 줄여줍니다. 500에 500. 정육면체도 똑같습니다. 원리는 너무 크네요. 네. Z값으로 저 뒤로 보내겠습니다. 저 뒤로 보내려면 네, 플러스죠. 그러면은 값이 증가해야 되겠네요. 한참 걸리네요. 그래도 큰 것 같습니다. 네, 됐네요. 그러면 네,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노란색의 요 한 면이 이제 한 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브리게이트 해줍니다. 해주고 위에 거는 빼고 색깔을 다른 걸 넣어줍니다. 빨간색이네요. 위에 가려서 안 보이죠? 예, 가려서 안 보이기 때문에 요 가려서 안 보이니까 1차입니다. 1차입니다. 그 말은 이 Z의 값을 변화시키면 예, 보인다는 거죠. 이렇죠? 예. 그 말은 여기 1차입니다. 1입니다. 영이죠. 영일지게는 빨간 게 이 위에 트랙이 있기 때문에 빨간 게 보입니다. 밑에 노란 게 감춰져가 있죠. 하지만 1만큼 땡겨 올리면 예, 노란 게 보입니다. 그 말은 뭐냐? 1이란 말은 1만큼 빨간색이 뒤로 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보입니다. 1차입니다. 1차. 자, 여기서 이제 빨간색을 옆에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중심점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한다 하는 말은 요 거리만큼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와이드 거리만큼. 그럼 와이드가 500이니까 요 와이드만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쪽으로, 왼쪽으로. X, Y. 항상 X, Y. Z. 그죠? X의 마이너스 쪽으로 이쪽이니까 왼쪽으로 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쪽이네요. 500만큼 가면 되겠네요.
X의 포지션 위치죠. 위치 이동은 XYZ입니다. 회전은 요거와 요거죠. 위치 이동은 X 이만큼 마이너스 500만큼 같습니다. 그 다음 요걸 가지고 또 노란색을 가지고 계속 두플리케이트 해주시면 됩니다. 정중앙에서 출발하면 좋습니다. 그럼 이거 빼내고 이제 파란색을 넣겠습니다. 파란색은 똑같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X에 Y에 X 플러스 쪽으로 500. 그러네요. 됐습니다. 또 노란색으로 두플리케이트 해주고 이제 연두색을 넣었습니다. 연두색을 넣고 이번에는 이제 위로 가보겠습니다. 위로 가면은 X, Y, Y죠. Y축에 플러스 방향이네요. 500. 다음 참 이거 두플리케이트 합니다. 해내고 할까요? 하늘색을 냈습니다. 하늘색은 밑이죠. Y축의 밑으로 마이너스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만 남았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제일 위에 다 지우겠습니다. 자, 하나만 남았습니다. 자, 이걸 제일 밑에를 기준으로 이걸 직각으로 다 세우면 되겠네요. 빨간 걸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게 여기 있으니까 세우려면 중심점이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이쪽으로 가고 회전을 주면 됩니다. 중심점이 Y는 얼마큼 가야 됩니까? 그렇죠. 이 전체가 500이니까 중앙이 0에서 여기까지 가려면 250만. X, Y니까 X 플러스 쪽으로 250이네요. 250. 정확하게 물렸네요. 자, 여기에서 회전을 주시면 됩니다. 회전을 주는데 이쪽으로 가니까 X, Y죠. Y축 회전을 줘야 됩니다. 이게 Y축이라고 보면 이렇게 원통을 끼웠다고 생각하면은 Y축에 플러스 방향이네요. 보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직각이면 안 보여야 될 텐데 보이는 이유는 프리뷰가 와이드 형식이라서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보이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되었다면 다음 파란색입니다. 파란색은 이 빨간색과 대칭되네요. 그러면 이 빨간색은 중심점 이쪽으로 와야 되겠네요. 여기를 잡아줘야 써야 되니까. 얼마 갑니까? 이렇게 세워야 되겠네요. Y축이죠. Y축에 반대로 시계 방향은 마이너스 90. 다음 초록색인가요? 이거는 중심 밑으로 와야 되겠네요. 이거 마이너스 2. 이렇게 올리면은 Y 오프셋이 숫자가 변화가 되면 영향을 받는 거는 X와 Z죠. 그 중에서도 움직이려고 회전하고자 하는 방향은 X축이죠. X축으로 인사듯이 넘어가야 되니까 플러스 쪽이죠. 그러면 그럼 하늘색이네요. 하늘색도 이렇게 해서 가야 중심점이 여기 있어야 되겠네요. 그대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Y의 플러스 쪽이니까 250. 그러니까 X축이죠. X축으로 반대로 가야 위로 돌아야 되니까
마이너스거든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5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뚜껑만 덮으면 됩니다. 뚜껑은 이 노란 거하고 똑같죠? 네, 노란 거를 두플리케이트 합니다. 두플리케이트 한 다음 빼내고 이걸 하나 올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아래 있죠? 네. 이렇게 있습니다. 요걸 이제 그대로 높이죠. 높이만큼요. 500만큼이죠. 길이가. 500만큼 당겨 올리면 되겠네요. 그대로 전체, 노란 거 두플리케이트 했으니까, 그대로 전체, Z죠. 당겨 올리면.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앞으로 올리면은, 그렇죠. 마이너스죠. 차라리 앞으로 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올라가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거루를 묶어주고 제어하기 위해서 이 빈 트랙이라고 하나 이렇게 묶어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네요. 튀어나온 데 없고 잘 됐네요. 자, X도 돌려보겠습니다. 네, 이거 조금만 익숙해지시면 요거 하나 만드는데 한 2, 3분 정도, 네, 2, 3분 정도 금방 합니다. 이걸 또 복사해서 2개를 만들고 싶다. 2개를 만들고 싶다. 이렇게 갖다 놓고 2개를 만들고 싶다. 옆에 하나 더 만들고 싶으시면 누르고 Shift 키를 누른 채로 커트를 클릭하면 선택이 되는데 모두 선택이 됩니다. 얘네 놓고 두플리케이트를 합니다. 밑에 하나 더 생겼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이게 겹쳐 있으니까 안 보입니다. 빼내겠습니다. 옆으로 얼만큼 쭉 빼내보겠습니다. 나오나요? 네, 똑같습니다. 네, 완전 분리가 됐네요. 이렇게 2개가 되었습니다. 이 2개를 전체를 선택하고 또 두플리케이트 하면 4개가 되겠네요. 빼내면. 자꾸, 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리얼 큐브, 이런 큐브, 이 정육면체 27개를 가지고, 큐브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상으로, 베가스 3D에 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죠? 기초 설명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